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자, 과연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답이 틀렸다면요? 만약 그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요? 저는 영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방송인으로 2022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제 학술 포럼을 취재하다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뽑히고 프로젝터 전원이 꺼지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무언가가 중국이 결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한국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는 중국이 만든 문자가 아닙니다. 동이족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증거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선자 속에 담긴 노아의 방주, 오를레자 속의 희생제사, 금알 금자 속의 에덴 동산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상징들. 저는 그날 이후 숨겨진 문자의 비밀을 찾아 한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뒤흔드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증언하려 합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증거 하나하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방송인 엘리자베스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고대 문명과 언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문자 학술 포럼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역사관 또한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포럼 참석을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학술 취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나 수메르의 서령문자처럼 동아시아 한자의 기원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이 있을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대 왼편에는 중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마치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면 즉시 제압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오른편에는 한국 연구진이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미국과 유럽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혹시나 모를 긴장된 상황을 담기 위해 숨을 고르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베이징 대학의 리웨이 박사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자는 순수한 중국 문명의 산물입니다. 황허 문명에서 시작해 수천 년간 중국인의 지혜로 발전해왔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 뷰파인더 속에 담긴 장면을 보며 역시 예상대로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표자인 한국의 정민호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을 것입니다. 한자는 중국이 만든 문자가 아닙니다. 동이족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리웨이 박사는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저는 손에 든 카메라가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렌즈를 더 당겨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구나. 무언가 엄청난 진실이 터지려 하고 있다. 정민호 교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배선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이 글자를 보십시오.
배를 뜻하는 이 글자는 배와 여덟 그리고 입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배에 8명이 타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노아의 방주.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정확히 8명. 회의장은 술렁임을 넘어 웅성거림으로 번졌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고 중국 측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리웨이 박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단순한 우연입니다. 억지 해석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금알 금자였습니다. 이 글자를 보십시오. 두 그루의 나무와 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이 두 나무를 금지한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청중 중 몇몇 서구학자들은 메모를 멈추고 교수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논쟁이 아니다. 중국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지금 눈앞에서 벗겨지고 있다. 그날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할 일들은 단순히 취재 기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국 연구진의 첫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마치 화약고에 불이 붙은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손을 번쩍 들고 항의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다가가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쥔 채 카메라를 고정하며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급히 마이크를 잡고 제지했습니다.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학술 포럼입니다. 발표자는 계속 발표를 이어가 주시고 반박은 토론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민호 교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중국 측에서 정치적 선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학자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료와 증거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그가 띄운 다음 슬라이드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오를레자였습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양과 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이 나를 대신한다. 이것은 속죄제사의 개념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희생제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회의장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서양 학자들 가운데 몇몇은 눈을 크게 뜨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렌즈를 그쪽으로 돌려 반응을 담았습니다. 특히 독일 천문학자 소피 슈나이더 박사가 흥분한 듯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이 아니라 천문학적 사실과도 맞물립니다. 저희 연구팀이 삼국사기의 일시월식 기록을 현대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역추적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기록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관측한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충격의 도가니로 빠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리웨이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자료는 조작된 겁니다. 한국과 서양 학자들이 손잡고 중국 문명을 훼손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가로막듯 또 다른 학자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성서 고고학자 다니엘 코엔 박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히 안경을 고쳐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뜻한다는 해석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구조적 의미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 속에서 성경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인류사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장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한 젊은 중국 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억지 해석일 뿐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로 시작된 겁니다. 종교적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자 정민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2010년에 각 대학에 동이족 연구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습니까? 왜 한자의 대체 해석을 금지했습니까? 그는 곧바로 화면에 중국 교육부 내부 문건을 띄웠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이족 관련 연구를 제한하고 한자의 종교적 해석을 차단하라. 회의장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돌리며 여러 학자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놀람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였고 중국 대표단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젊은 학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동이족이 고대 중국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 자살이니까요.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도서관 지하에는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특별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이족 관련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리웨이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 젊은 학자는 곧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진실의 문은 열려버린 뒤였습니다. 정민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동이족이 고대 중국 문명의 주인이었고 한자를 창제했으며 심지어 대륙 삼국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국의 정체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티베트, 위구르, 네이멍구, 홍콩, 대만. 이들이 모두 독립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카메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진실을 가르는 전쟁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여러 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독일 천문학자 소피 슈나이더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한국 연구진이 제시한 증거는 천문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우리가 현대 천문학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결과 백제와 신라의 일식 기록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산둥성에서만 정확히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실을 기록해온 언론인이었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사실들은 제가 알던 세계사의 뼈대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저는 이스라엘의 성서 고고학자 다니엘 코엔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10지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녹아있다니. 어쩌면 그 지파 중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와 만주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가 구약의 제사와 놀랍도록 유사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상을 차리는 방식, 조상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는 의례, 정결을 중시하는 개념은 유대인의 전통과 흡사합니다. 심지어 제사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제단 위에 고기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의는 구약의 번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럼이 끝나갈 무렵 한 동양인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 소속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동이족 관련 방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밀리에 봉인된 상태입니다. 이건 그 증거 중 일부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문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도서관 지하 비밀자료실 관리 철저. 동이족 연구 결과는 절대 외부에 발표 금지. 한자의 종교적 해석 차단. 시안 피라미드 지역 접근 제한 및 군사구역 지정.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시안 피라미드?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거대한 구조물이 중국 시안 근교에 존재한다는 소문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었지만 학계에서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분명히 세계 최대 규모 피라미드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고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갑골 문자, 청동기, 성경적 대홍수를 묘사한 벽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자료를 은폐하고 연구를 막는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만약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중국이 자랑해온 5,000년 문명의 기원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정민호 교수는 저에게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북 지역 고분 발굴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신라 금관의 문양이 메소포타미아 생명나무 문양과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문화교류와 전파의 증거이지요. 또 다른 학자는 강화도 고인돌의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고인돌 배치, 재단으로 쓰였다는 사실. 기원전 3000년경,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 욕단 족속이 이동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동이족의 역사는 중국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중 제 이메일로 또 다른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북한 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주체 사상의 관점에서 연구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뒤바꿀 증언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편집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내보낸다면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 자신과 제 가족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양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이 진실은 또다시 묻혀버린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사명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제 다큐멘터리 숨겨진 문자 동방의 기억을 찾아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방영은 BBC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타임스는 동아시아 역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고 CNN은 한자의 비밀 감춰진 5,000년의 진실이라는 다큐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SNS에 동이족 한자의 진실 같은 해시태그를 걸고 토론을 이어갔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한자 공부붐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역사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권도 흔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개정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역사 도둑질을 경계하라라고 외쳤고 CCTV는 한자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한자는 영원히 중국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과도한 반발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토론을 피하는가? 라는 질문이 국제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학계는 놀라운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동이족 연구 전공 강좌를 개설했고 하버드 대학은 한자의 기원 재조명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연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학술대회를 열어 저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학자가 아닌 언론인의 자격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후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DNA 분석 결과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이 한국인과 유전적 마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 발견된 고대 조각상과 미라의 머리에는 분명히 상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동이족 일부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벅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한반도에 머문 민족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흔적을 남긴 인류사의 주역이었구나. 물론 반발도 거셌습니다. 중국은 모든 동이족 관련 검색어를 차단했고 연구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균열도 분명 보였습니다. 홍콩과 대만의 학자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고 만주 지역과 상하이에서는 우리의 진짜 역사를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눈으로, 제 귀로, 그리고 제 카메라로 동이족이 남긴 진실의 흔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는지, 왜 한국인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지, 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문자를 창조하고 문명을 개척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기억이 우리 DNA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그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문자를 창조하고 문명을 세웠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K-스피릿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위대한 유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작은 방송인이 아닙니다. 저는 인류의 잃어버린 기억을 증언한 목격자입니다.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